미중 패권 경쟁 재개, 중국 소비주 볼까요? 우주 산업 볼까요? 자, 끝까지 중국을 때리고 있네요. 지금 일주일도 퇴임이 남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이번에 샤오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데, 자, 이것에 대해 중국 소비주를 좀 봐야 하는 부분, 거기다 항공우주 기술을 비롯해 최근에 미래 시장에 선점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 기업의 산업을 이거 봐도 되는 건지, 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은 여러분, 돈이 가장 많이 도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향후에 10년, 20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 앞두고요.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소식이 나왔죠. 자, 샤오미 외 9개의 이런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MIC죠. 중芯거지까지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크게만 옥죄겠다는 이러한 그 풀이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중국이 끄떡없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경제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브라질 세계 최대 철강 제조국인 브라질 같은 경우도 크게 다운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제외하고는 이 체감 경기율은 사실상 바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 급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코비드19를 기회로 미국과 GDP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졌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쯤에는 중국이 이러한 GDP적인 측면에서 패권을 미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좀 보니까 중국이 지금 코비드19의 터짐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1만 달러 성장했다는 부분, 즉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지금 가장 많이 갔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시나 이 코비드19를 딛고 의료, IT, 게임이 좀 대표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셨나요? 자, 중국의 고급 주류 기업이죠. 자, 귀주 모태주가 2021년 올해 시가총액 500조, 550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귀주 모태주를 한번 보니까 병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좀 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술 팔아서 얼마나 크게 좀 기업이 올라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현지에서는요, 좀 심상치 않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인류의 소비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도 쓰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지금 분야들, 의류, IT, 게임주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일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심상치가 않다. 그 중국 라이브 커머스가요, 이제는 170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텐센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알리바바, 뭐 네노어란 지금 기업들 전부 다 모든 비즈니스 전략 자체를 다 어떻다,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인플루언서, BJ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시키면서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그 주변에 많이 보시겠지만 요새 그 우리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런 사업 모멘텀으로 라이브 커머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의류 판매를 했는데 10분 만에 1억 매출 돌파했다고 합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 뷰티가 이제 우리가 백화점을 가고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고 막 쿠팡 이런 걸 긁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튜브 보듯이 그냥 보면서 실시간으로 주문하는 이러한 기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들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케이블을 두고 이 방송 채널을 두고 계속해서 판매량 매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핵심 산업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러한 전략 수립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심상치가 않지만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리 그 브랜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브랜드. 자, SPC 그룹이 테스트를 했어요. 자,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팔았습니다. 이 또한 10분 만에 1억의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배송, 어떻게 보면 빠른 배송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체계화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모든 제품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갑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결제가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트렌드에 맞게 모든 시장은 다 어떻다? 소비 트렌드가 모바일 커머스, 이커머스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홈쇼핑도 제가 홈쇼핑 그리고 시장이 작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뭐 롯데, 신세계, 현대, CJ,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이들이 바보겠습니까? 이미 지금 우리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2023년 부근쯤엔요 사업비 중에 70% 이상을 라이브 커머스에 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 지각 변동에 있어갖고 여러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회복에 따른 의식주 테마가 좀 제대로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국 소비 섹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형관광 제일 많이 오죠. 동대문만 일전에 동대문 가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출의 트렌드에 누가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채널 또한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식주, 뷰티 잊지 마시고 두 얼굴의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 현지 주식을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흐름을 타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화해가지고 사업 전략을 펼치는 분야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 반드시 크게 눈여겨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중국 소비주, 우주산업 이 가운데 전자를 말씀해 주셨네요. 바로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데 거기는 땅덩이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더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 그거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회복에 의식주, 뷰티, 아까 뭐라고 하셨죠? 게임, 의류, IT 이거 보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김치 전쟁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식품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 회복 쪽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는 이거는 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럼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재개, 중국 소비주, 그럼 이 후반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박태 전문가님의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예, 뭐 저는 뭐 사실은 뭐 요새 오늘 시장이 가장 핫했죠. 저희가 오늘 지수 급락기에도 이 항공우주 종목들은 뭐 날라갔습니다. 물론 다 날아간 건 아니지만 종목들이 상당히 뭐 다 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스타워즈가 개봉이 되고 나면 뭐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뭐 미국 전역이 들썩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별로 영향이 없죠. 스타워즈가. 근데 아무튼 이 스타워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이미 예전부터 유명하죠. 저희가. 근데 중요한 게 최근 들어 저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우주 산업에서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목들별로 보면 상당히 상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급등의 배경은 사실은 우주 산업 저희가 뭐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진짜 이게 뭐 이게 숫자가 나오나, 아마 이게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ETF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ARK라고. 근데 이런 회사가 이런 어떤 그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자산운용사인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주 관련 테마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사실은 가장 올해 들어서 뭐 전기차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성장 테마로 저희가 우주산업에서 선정하면서 재평가, 또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같은 관심이 저희가 국내로 사실은 이미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사업, 새로운 신성장 산업, 이런 부분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바로 우주산업이 지난주부터 시장의 중심에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상에서부터 저희가 고도 한 200에서 1500km의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무 당연하겠죠. 저희가 그런 높은 곳에서 말 그대로 그 위성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5G, 뭐 6G 이런 어떤 이동통신 수준의 통신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기존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잘 터지지 않는 뭐 해양,
또는 아니면 뭐 산간 오지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5G가 사실은 그거의 핵심입니다. 이런 5G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 부분이 저 궤도 인공위성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사실 테슬라도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 우주산업이죠. 이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그 뛰어드는 이유가 있겠죠. 2040년도까지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 이런 모멘텀은 좀 지속되어 보입니다. 중요한 게 저희 시장 종목이죠. 그래서 저희가 종목이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는 그렇게 그런 연관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좀 놓고 보면 중병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 또 로켓엔진을 포함해서 비행체,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상 설비를 포함해서 지표면 관측 인공위성 시스템을 일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트랙 I, 이 부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런 회사와 뭐 하나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런 항공우주산업을 놓고 볼 때 하나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하나그룹이 제조 또 금융사업 이런 그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이미 그린수소 에너지 사업 이쪽으로 이미 그 무대를 옮겼죠. 근데 그 다음으로 주목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이 항공우주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랙 I, 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그 항공우주 산업의 밸류체인, 저희가 전기차처럼 말 그대로 밸류체인 이런 부분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항공우주 산업이 그렇게 종목들이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항공우주산업 새로운 시장의 어떤 그 동력,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그룹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미래의 먹거리를 보시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주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달 탐사를 포함한 항공우주 기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돼 우리나라의 반사이 이 기대감을 잃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가 있지만 이게 전기차와 같은 그런 첨단 미술, 미래 기술 이거 좀 다가올 수 있을까? 박사 전문가께서는 한화그룹 안에서의 그 흐름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미국 중국 패권 경쟁 재개 속에 중국 소비주 또 오늘 2% 증시 약세 속에서도 테마 급등을 나타낸 항공우주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